에어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에어로의 끝판왕이나 했던 마돈도 8세대로 가면서 완전히 뼈다구만 남으면 좀 그렇고 프레임 자체에는 큰 특색을 볼 수 없었던 꼴라고에서 정말 아주 강한 칼을 끄집어 냈습니다. 아니 상세한 스펙을 보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 마음에 드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가 씨가 마르고 있다. 이제는 어떤 퍼포먼스적으로 축하거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거에 초점이 돼서 기암 자전거들이 정말 얇은 뼈다귀만 남는 모양만 만들어지고 있는데, 꼴라고에서는 이제 우린 그거 모르겠고 우리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와이온 RS가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어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에어로형 자전거가 다시 새롭게 새 모델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꼴라고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과연 이 에어로 자전거가 얼마나 득이 될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흔히 있는 디자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는 그걸 타봤을 때 타막이 굉장히 가격 대비 기암 중에서 가성비도 좋고 경쾌하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타막을 긁어냈을 때 얘가 타막인지 다른 자전거인지 모를 정도의 특색이 없는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는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건 저 개취예요. 저는 도고마나 이런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딜 봐도 도색을 벗겨내더라도 한강길을 달리다가 마주치면 저게 도고마다 라고 볼 수 있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꼴라고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와이온 RS 같은 경우도 아마도 곧 우리나라에 아직 출시는 되진 않았지만 한강에서 누가 타고 오면은 완전 자전거 바닥에 인싸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대에 누가 와이온 RS를 타고 왔다! 그러면은 아마 모든 서 있는 자덕들이 우와 이게 바로 그 와이온 RS예요. 시험 발라봐도 돼요 막.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꼴라고라는 브랜드를 그닥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V3 RS 같은 자전거들도 V4 RS도 마찬가지고 크게 프레임에 큰 특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큰 특색이 있지 않았고, 예를 들어 서벨로 S5나 도고마처럼 본인들만의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디자인에 제가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다 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와이온 RS를 보면서 저는 꼴라고도 자기들만의 부심이 있구나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은 점수를 줍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때까지 이런 자전거는 이 세상에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썰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사진이 지금 커뮤니티에 뒹굴고 있는데요. 헤드 튜브 같은 경우에는 서벨로 S5가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뭐예요? 앞에 포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도색 벗겨지고 해서 말 되게 많았었죠. 헤드 튜브가 굉장히 길고 프레임이랑 포크를 연결해주는 부위에 특이한 생김새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벨로 S5랑 똑같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은 베낀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핸들바는 저희가 좀 이따 볼게요. 뒤에 있는 C포스트. 자, 탑튜브와 C포스트에 만나는 부분은 뭡니까? 요 놈도 역시나 마돈에 있는 아이스플로우를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지만 똑같게 생겼지는 않았습니다. 다운튜브 같은 경우는 도고마 F가 가지고 있었던 다운튜브의 굵직함, 정말 나는 에어로 자전거다, 정말 나는 두껍다, 남자!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도고마 F에서 보이는 딱 꺾여지는 모양을 다운튜브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물통 케이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거는 BMC 기암에 보면 물통 케이지 들어있고 물통까지 한 번에 일자로 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에어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요것도 역시나 3T 자전거도 서벨로 S5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콜라고에서도 뒤에 있는 체인스테이나 C4의 모양이 비슷하게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가지 디자인을 좋은 점만 넣어놓은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지만,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디자인입니다. 왜? 멋있잖아. 어딜 가도 요 꼴라고 지워도 누가 봐도 꼴라고 Y1 RS잖아. 그리고 자 이제 포크 한번 볼까요? 포크 어떻습니까? 소도 때려잡게 생겼습니다. 요즘의 자전거들은 포크가 다 얇아지고 있는 경량화를 주로 가지고 가고 있지만 Y1 RS 같은 어떤 예전에 진짜 마돈이 갖고 있을 정도. 지금 포크는 도고마나 다른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두껍습니다. 정말 일직선으로 쫙 내려가 있는 현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에어로 로드바이크의 포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퍼포먼스 모르겠고 저는 너무 멋있습니다. 남자답죠. 다운튜브도 역시나 도고마 F보다 더욱 두꺼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둔톱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물통 캐지 특이하죠. 물통 캐지 뭡니까? BMC가 가지고 있던 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듯 하고요. 아마 근데 에어로 로드바이크면은 이 물통도 우리 마돈에서 파는 이런 물통 있죠. 이런 물통.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도대체 저게 뭔데 얼마나 저게 돈 들인 만큼 돈값어치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물통도 좀 프레임에 맞게 이렇게 물통을 좀 디자인해서 일체형 있게 했으면은 에어로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두하나 이건 사야 한다 이건 사야 하면서 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보통 카본 자전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체중 몸무게 한계가 한 100kg 한 110kg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100kg가 무조건 한계는 아니겠지. 정말 안정 수치가 100kg란 얘기고 100kg 이상의 분이 타더라도 자전거를 주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과연 그런데 이놈이 100kg를 넘는 120kg, 130kg를 넘는 그 체중을 버틸 수 있을까? 자, 과연 이게 부러지지 않고 이 부분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마돈 또 역시나 저희 7세대 나올 때 어쨌습니까? 아이스 플로어 있으니까 야 저거 타면은 시어파이로 부러져가지고 니 똥꼬 푹 찌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직 C4가 똥꼬를 찔러서 마돈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는 아직 저희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죠? 충분히 버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보는 게 자 여기서 요렇게 프레임에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도록 여기 각져이게 만들어지는 부분 저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스테이에 보면은 요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죠. 아마 앞에서 보면은 아마 여기도 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생각보다 저는 좀 땡깁니다. 이뻐요. 제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실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디바이크 혹시나 보시게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꼭 주십시오. 저만큼 기함을 많이 타본 사람도 없고 저만큼 기함을 신랄하게 까면서 기함을 좋게 말할 사람도 없다. 꼴라고 Y1 RS의 최고의 가장 이슈! 꼴라고 Y1 RS는 날아오른다 라고 할 정도로 갈매기의 모양을 그대로 떼밟은 그런 핸들바 모양. 정말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기가 막힌 서벨로 S5 나왔을 때 핸들바 보고 야 핸들바 이거 뭐야 되게 특이하다 이것만 봐도 누가 봐도 핸들바인 줄 알 것 같다라고 했었던 그 이슈를 더 크게 뒤엎을 수 있는 정말 특이한 모양의 핸들바가 있습니다. 그냥 각대에서 보면은 묘기하는 BMX 핸들바 모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Y자 형상에 달려있고 요거 할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속도계 어떻게 다는지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는데 뭡니까 여러분? 내가 살 것도 아닌데 여기 속도계 달린 걸 왜 걱정해?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달겠지. 그럼 뭡니까? 요 앞에 전용 거치대가 나오면서 전용 거치대도 아마 비쌀 거다. 요게 또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여기 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 부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보는 순간 좀 들긴 했었어요. 여기 뭔가 덮는 게 뭔가 나중에 더 나올 것 같아요. 디자인에 대한 설문조사 시작할게요. 디자인 1차 설문조사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겁나 에어로 사랑이 60%, 뚱땡이 같다 싫어 40%, 서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어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니신 분들은 또 이 디자인이 싫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레임이 965g, 핸들바 450g 그래서 V3 RS에 비해 가지고 약 200g 이상이 무거워졌습니다. 에어로 바디다 보니까. 근데 이 무게는 그래서 전통적인 에어로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기아인데 7kg대 자전거를 타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정도의 부피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6kg대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이 부피에 얘가 6kg 초반이다. 그러면 여기에 버티겠어? 당연히 다른 올라운드 자전거는 부피가 작잖아요. 카봉층이 얇고 두껍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 부피에 그 정도 무게면은 그렇게 크게 무겁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뭐 풍동 테스트하고 뭐 메다트 세이브 되고는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 50으로 갈 거 아니니까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당연히 무게가 무거워졌으니까 어필 갈 때는 마이너스겠지. 절대 어필에서는 플러스가 아닐 거야. 하지만 평지에서 쏠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에어로 다밍에는 무조건 어떻게든 그런 올라운드형 자전거보다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단 무게가 있으니까 힘 붙이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힘 붙여서 적당한 파워로 쭉 밀고 나갈 때는 충분한 에어로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로 추측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그거를 장담하기 위해서는 오디바이크에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이 약 950만원이고요. 프레임은 약 950만원, 핸들바 따로겠죠. 프레임이 950만원이면 핸들바 한 200만원 가까이 가겠죠. 그냥 판매가를 계산한 거예요. 그 지금 달려있는 이 듀라 모델에 2천만원 중반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갖고 들어올 때 관세, 뭐 부가세 이런 거 붙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스펙의 와이온 RS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3천만원 시대가 되지 않을까. 프레임, 핸들바, 휠, 램, 레드 신형이나 듀라 에이스, 그리고 뭐 안장은 또 싼 거 달 수 있나? 안장도 최상급. 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약 3천만원 정도의 가격은 가지고 가야 이 최고 기암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암이라고 있는 서벨러 S5, 도그마 F, 마돈 8세대, 그리고 타막 그런 친구들보다 일단 가격이 좀 더 올라갔죠. 기암의 기준의 벽을 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투표하겠습니다. 3천만원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무조건 자전거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와이온 RS를 살 건지 다른 자전거를 살 건지, 내가 진짜 장담한다, 이거 안 팔릴 것 같지? 이거 들어오면은 살 사람 다 사. 디자인 먹었네라고 얘기하지. 나중에 도사에 분명히 글 올라온다. 내가 장담하는데, 야 와이온 RS 실제로 보니까 너무 이뻐, 끝장나 죽여, 야 나도 이거 살걸, 괜히 얼마 전에 이거 샀네? 글 분명히 올라온다. 자, 안 산다 70%, 산다 3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사람의 개치일 수 있지만 나는 굉장히 이쁜데 너무 특이하잖아.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장담합니다. 뚜르드 프랑스에서 요거 갖고 우승해봐라. 이 정도 무게가 올라갔는데도 속도가 이만큼 빨라졌고 에어로가 뭐 올라갔고 뭐 어필에서 큰 차이가 없고 해봐라. 난리 난다. 난리 나고 막 서로 살라고 난리 난다.